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 흰 머리카락, 깊어지는 웃음주름, 예전에는 없던 가벼운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종 그보다 더 깊은 곳,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적, 심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포럼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논의들을 보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첫 번째, 시간과 유한성을 받아들이기. 나이를 먹으며 가장 깊이 다가오는 깨달음 중 하나는 시간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꿈과 계획이 끝없이 펼쳐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서 어떤 긴박감을 느끼거나 시간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삶의 선택을 재평가하는 중년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종종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공유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꿈꿔왔지만 삶과 일, 가족을 키우는 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항상 그 꿈을 미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은퇴가 가까워지자 그는 마침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쇠퇴에 대처하기. 노화의 신체적인 측면은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고 부상에 더 취약해지거나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며 이전처럼 체력이 남아있지 않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인기 온라인 포럼에서 60대 후반의 한 사용자가 자신이 과거에는 열정적인 러너였지만 이제는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취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좌절감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정신적인 쇠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건망증, 느려진 사고 처리 속도, 심지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독립성과 삶의 즐거움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좌절감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몸에 더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과 고립.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종종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관계가 변화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독신이거나 자녀가 독립하여 떠난 경우 외로움은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60에서 70대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잃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은 이러한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찾음으로써 이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항상 쉽지는 않지만 스스로 계속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루지 못한 꿈.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 놓친 기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후회와 시간을 낭비했다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결국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매일 시간을 내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는 여전히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꿈을 추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처음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를지라도 말이죠.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절대 늦지 않았으며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의 적응. 많은 노년층은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적 규범은 변하며 한때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의 단절감이나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포럼 게시글에서는 50대 여성이 10대 자녀들과의 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점점 자녀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질문하며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세상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 단순히 변화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주변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의 목적 찾기. 직업이 마무리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 직장인, 돌보는 이와 같은 역할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인기 포럼에서 60대 여성이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사랑했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미술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충만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가 좋아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 시간을 쏟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산성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는 사랑과 지혜에 의해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변화에 적응하기. 나이가 들수록 전문가, 부모 혹은 돌보는 이로서의 역할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했던 직함과 책임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이 성공적인 경력을 마친 뒤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 직업에 묶여 있었기에 이를 잃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가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널을 쓰며 직업 너머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추했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드닝이나 그림 같은 오래된 취미를 다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직함에 얽매이지 않은 그동안 쌓아온 나 자신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인 자녀와 손주 돌보기.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돌보거나 심지어 손주를 주로 돌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려는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딸과 함께 살기로 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동시에 육아의 요구에 지치고 압도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기저귀를 갈고 어린아이를 쫓아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딸이 최근 힘든 이혼을 겪으면서 저도 어린 손주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균형을 찾는 도전도 되었습니다. 저는 쉼이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과 혼란 속에서도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섬세한 균형 잡기 과정이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은퇴와 재정적 변화에 적응하기. 은퇴는 종종 휴식과 여유의 시기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재정적으로 큰 변화를 동반합니다. 특히 고정된 예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일상적인 루틴을 잃는 것은 사람들에게 방향감 상실과 공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이 포럼에서 은퇴 후 재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거의 월급과는 얼마나 다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지루함과 무목적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조정이 힘들었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감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린 듯 느껴졌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저에게 구조적인 일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충족감을 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예산을 더 신중히 짜고 자원을 절약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사이징을 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변화하는 관계 대처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관계도 변합니다. 한때 끈끈했던 우정이 희미해질 수 있고 가족 간의 역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맨틱한 관계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한때 의지했던 관계들의 의문을 품게 하거나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한 여성이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이 떠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사를 갔고 몇몇은 인생의 변화로 멀어졌으며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중 몇몇은 각자의 삶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 관계의 상실을 애도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우정을 쌓는 데 열려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한 것도 그 일환이었는데 이를 통해 저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변화할 수 있지만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환과 성찰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장의 시간입니다. 노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종종 가장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를 전달하며 우리가 되어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노화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는 복잡함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함께하며 여러분을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노화의 시련을 강인함과 지혜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아함과 회복력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아직 가장 좋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